안녕하세요, 하윤춘입니다. 오늘은 짧게 하고 좀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오늘 제목은 원칙은 이제 토속 채취 제한 지역 강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한 좀 하는 행사를 좀 하나 하려고요. 제 교재를 구입하신 분 계시죠? 한 102분인가? 102분. 102분 중에 혹시 단기간에 1년이나 2년 안에 10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단 제 교재를 구입하신 분 한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선착순으로 지금 받을 거니까 문자만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제가 그 물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0억의 가치가 있어요. 시세는 100억이야. 그죠? 매매되는 가격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감정은요 50억에 돼 있습니다. 50억에. 그죠? 한 번 정도 유찰시켜서 낙찰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100% 수익률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뭐 그런 거 따지면 저는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부동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금리가 뭐 하락하는 거 딱 보고 투자하면 이미 그때는 늦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자 부담을 뭐 내가 6개월, 1년 더 하더라도 그죠? 금리 상승기에 금리가 이제 피크를 치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무조건 부동산을 저는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00% 정도 수익률 낼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추천을 잘 안 하는데 저희 교재를 구입하신 분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니까 뭐 내가 혹시나 모르니까 오늘까지만 제가 문자를 받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오늘 유튜브가 방송이 늦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만 제가 문자를 받고요.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무료로 컨설팅 해드리고 낙찰까지 다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속 채취 제한 지역, 여기 저희 그 교재 구입하신 분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거든요.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뭐 개발행위도 못하는 거냐, 개발행위도 허가도 못 받는 곳이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이라고 하면,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요 내용입니다. 교재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소자본으로 2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예상 물건이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라는 거고, 한번 읽어볼게요.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주의를 하되 반드시 지자체 조례나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근데 대부분 가능합니다. 일반 단독주택 주는 거. 그러니까 토속 채취 허가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흙이나 또는 돌을 파내거나 깎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아니면 또 그 일정 면적 이상을 파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발행위 허가하고는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토속 채취 허가 지역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니까 여러분 전혀 제가 볼 때는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걸. 토속 채취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속 채취는 금지하고 있어요. 흙하고 돌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건축이나 토목공사까지 불가한 것은 아니거든요. 건축이나 토목공사, 이게 뭐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잖아요. 집 짓는 거잖아요. 공장 짓는 거잖아요. 창고 짓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까지 불가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이라고 딱 돼 있다 하더라도, 그죠? 또는 토속 채취 허가 지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죠? 모든 게 금지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토속 채취의 규모와 특정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을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지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볼게요. 토속 채취 허가 제한 지역에도, 그죠? 토속 채취 허가 제한 지역에도 이렇게 공장이 있고 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죠. 그럼 하나 물건만 볼게요. 공장을 볼게요. 2일에 1349. 2일에 1345. 요 물건이네. 20억짜리를 10억에 받아갔죠. 반값에 받아갔네. 그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볼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교재, 뭐 제가 교재라든가 저의 강의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반환 공여 구역 지변지구, 뭐 배출시설 제한 지역, 성장 관리 권역, 그 다음에 뭐 제한보호 구역,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 구역 다 아시죠? 이런 거 딱 이제 한눈에 보면 딱 눈에 띄죠,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모르시는 분은 제 교재 이제 강의 교재하고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토속 채취 제한 지역.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이라고 써 있죠. 토속 채취 제한 지역. 그러면 어떤 임야야, 낮은 야산이야, 아니면 뭐 밭이야, 전이야, 또는 논이야, 이런데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이라고 딱 있으면 이 땅은 완전 쓸모없는 땅이냐? 그건 절대 아니란 얘기죠. 그건 절대 아니다. 개발행 허가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고, 그죠? 건축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거죠. 그죠? 그러면 이 토속 채취 제한 지역에 왜 공장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까? 공장이 왜 들어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 이거 여기잖아, 이거.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의 일부가 공장이잖아요. 그죠? 이런데 물론 이런 데는 뭐 토속 채취가 제한될 수 있겠죠. 그죠? 제한될 수 있겠죠. 근데 토속 채취 제한 지역 안에 공장도 있다. 공장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공장 용지 1700평. 뭐 임야가 이건 뭐 쓸데없는 땅이니까 뭐 싸네. 그죠? 더덕이나 심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아, 근데 심는 것도 힘들어. 어쨌든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토속 채취 허가에 관한 법은요, 산지관리법에 있어요. 산지관리법 25조에 보면 토속 채취 허가 등에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것은 뭐 사실 읽어 보시고요.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허가하고 신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있는 걸 아시죠, 여러분? 그죠? 허가하고 신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다. 그리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속 채취도 있어요. 그죠? 물론 이것은 대부분 공익용이 많아요. 공익용이. 그렇지만 이 밑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서 하는 경우가 뭐냐면 토속 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토속 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뭐 10만 제곱미터? 글쎄요. 여러분들 뭐 개인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신고사항은 뭐냐면 신고사항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왔어서. 죄송합니다. 연말이라다 보니까 예약 전화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신고사항은 이거예요. 3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토지를 토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한 게 뭐냐면 토속 채취 허가구역 또는 토속 채취 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그죠? 개발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그죠?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예를 들어서 철도 바로 뭐 5m 옆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속도로 바로 뭐 10m 옆이라든가,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건 위험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토속 채취가 제한이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토속 채취 제한 지역의 지정, 그죠? 이렇게 해서 뭐 공공의 이익, 뭐 정부조직법 어쩌고저쩌고, 철도산업, 그다음에 국유림이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산지 전용, 뭐 일시 사용 제한 지역, 뭐 산지 전용 또는 일시 사용 제한 지역, 그죠?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라든가, 그죠? 웬만한 데는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그다음에 도로, 고속도로 그런 게 중요한 데 있죠. 그런데 일부에서 뭐 몇 메타 이내, 경계로부터 어쩌고저쩌고 이제 몇 메타 이내 거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속 채취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지 전용을 받았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산지 전용은 뭐죠? 말 그대로 건축 허가를 하려고 이미 그 복합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건축 허가를 넣거나 아니면 산지 전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죠? 토속 채취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집을 지려면
산을 좀 까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좀 까든지. 그렇기 때문에 산지 전용을 받았다든가 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죠? 그래서 토속 채취 허가 제한 지역이라든가 뭐 허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도 역시 그죠? 산지 전용 허가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단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산지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철도 바로 옆이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든가 그죠? 어떤 그런 일정 부분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개발행위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지자체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 거리가 나와 있죠? 이런 것들 30m, 100m, 500m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뭐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어제 관광농원 어제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토속 채취 허가 제한 지역, 허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의 허가를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로하고 접했다든가 좋은 땅이면 그죠? 얼마든지 건축 가능하다. 단 지자체하고 분명히 이것은 한번 조례를 검토해보고 지자체 조례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토속 채취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딱 명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담당 부서 개발행위과에 뭐 이거 뭐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전 심의를 든다든가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단기간에 한 100% 제가 볼 때는 최소 100% 아니면 최소한 60~70% 수익이 나는 물건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 교재 구입하신 분들 꼭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